오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관련해서 어떤 글을 쓰고 그게 또 다시 회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금태섭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이게 저 대통령 전용기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어디 순방길에 함께 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찍는 걸 좋아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동료 의원들과 찍은 사진만 페이스북에 배경화면으로 올려놨습니다. 또 이렇게 셀카도 찍고 그렇군요. 금태섭, you live, you learn. 학구적인 분인데요. 예. 국회의원, 공존,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지평에도 있었고요. 또 검사로 근무했었죠. 서울대 나왔고, 조국이 박사과정 지도 교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코넬에서 로스쿨 다녔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담당하고 있는 전공이죠. 팔로워가 26,000여 명이 되는군요. 네.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분이 내년도 총선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죠. 이게 바로 문제 그 글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바로 그 글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이제 본인은 4월 11일 날 올렸던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라 해서 관심 있는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죠.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설치하더라도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게 핵심이죠. 검찰개혁의 장애물이요. 설치할 경우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분이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자,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이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인 사정기구 하나를 더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지금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이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왜일까요? 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걸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어디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 저 중공이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공이죠. 중국 인민공화국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공에만 이 유사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 전관예우, 권한남용, 우리처럼 심각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왜 유례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네요. 또 보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만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자, 세 번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악용될 위험성. 자, 뭐 이분은 당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 현 정권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뭐 악용할 것이라고는 뭐 눈치를 보는 메시지죠. 악용하겠죠. 하지만 소속 당원으로서 악용할 거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옳은 말이죠. 자, 뭐 전 정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한다? 공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찬성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은 이런 말들이, 이런 의견이 조직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조직의 생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한다라고 이제 경험자로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보죠. 역대 정권인 검찰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청와대가 공수처와 검찰을 양손에 쥐게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응. 예. 이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얘기하나 봐요.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공수처 지금 외부 인원이 뭐 민변 출신들, 우리법연구회 이런 분들이 지금 공수처 되면은 모조리 들어가겠죠. 어떤 분들인지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에 들어가서 사사건건 내 편은 봐주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잡아 족치고 요런 행태를 보일 것이 확연하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금태섭 의원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뭐 토론도 별로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치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 설치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금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소 이렇게 조직의 원리에 충실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자신은 주장해 왔다고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도 있다 스스로, 토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찬반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금의원이 이제 공수처, 민주당이지만 뭐 당론인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수처 설치, 뭐 사법개혁,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넘긴 그 사법개혁안이 민주당이 추진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해져 있겠군요. 당론에 반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하죠. 어떻게? 해당 행위다. 보통 어떻게 되죠? 해당 행위자는 공천에서 아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금의원은 아마도 다음번 공천, 민주당 공천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인물도 좋고 또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분들이 민주당 같은 어떤 운동권 정당 계속 있는다는 것은 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의원께서 차제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자신이 속할 곳이 어딘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수처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수처. 사실 금의원의 이러한 어떤 당의 기조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당의 기본 정체성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더 300 아마도 머니투데이인 것 같은데요. 더 300에서 지금 나온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2015년 11월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금태섭 운동권 출신 86그룹 새정치의원 총선 용퇴해야. 시계 붙었죠. 뭐 일전에도 이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이죠. 운동권 86그룹 이런 분들 기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담보하는 그런 의원들이 총선에서 용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번 총선 때니까 이제 내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할지 역시 같은 메시지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인 86그룹 용퇴하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여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들이 공간을 열어주고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물러나라. 일선에서 물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이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변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민주당
이걸 운동권당이죠. 뭐 더 말이 필요 없죠. 민주당은 운동권당이죠. 운동권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천 삿바 싸움. 이제 머지않아 여야 할 거 없이 공천 삿바 싸움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이런 모습을 지겹게 보이면 공천을 받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용태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고 또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 그렇군요. 지도체제 개편. 한 번이라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당시 당 지도부가 누구였죠? 한번 볼까요? 어떤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요거는 뭐 자유한국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지금 낮은 단계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황라. 자꾸 바꾸기만 해서 과연 당이 새롭다고 볼 수 있을지. 뭐 애당심이 있으시네요. 애당시에만 해도. 오픈 프라이머리. 글쎄요.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뭐 그렇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비대위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때 분위기가 안철수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그분들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예, 지금 바미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해서 바미당이 됐죠. 바른미래.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 플러스 유를 지금 추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당 창당을 지금 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튼 이분은 근무연이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안철수계였던 것 같은데 거의 안철수의 가신 역할을 했었었죠. 하지만 민주당 현재 민주당에 대해 확고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행보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와 다시 함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큰 범주에서 운동권당하고는 맞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권당 맞지 않고, 그렇다면 자, 이런 운동권당에서 나와서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세상에서 또 뜻을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